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이제 뭐 1억 간다, 1억 5천 간다 막 이런 얘기 한창 하다가 네. 다 찍었어요. 네. 터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음.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네. 그럼 2만 달러를 곧 찍을 것이냐. 2만 달러. 네. 20만 달러? 20만 달러. 네네. 네, 찍을 것인가. 음. 어떨까요? 20만 달러면 이제 지금부터 2배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네. 3억 정도? 네. 일단 3억 한국 돈으로 3억이라기보다는 20만 달러에 대한 전망들을 지금 월가의 금융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25년 연말 기준으로 20만 달러를 도달할 것 같다. 오. 라는 전망들이 지금 연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 내년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 엄밀하게 아주 막 분석을 해서 20만 달러 이렇게 하는 곳은 많지 않고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뭐 요런 식의 전망들로. 근데 그 보수적인 월가의 금융사들이 네. 20만 달러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 음. 그래도 뭔가 좀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근거는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올해 출시됐던 미국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 ETF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운용자산 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와. 근데 이제 금 ETF 같은 경우는 20년 됐거든요, 나온 지. 네. 20년 동안 여기에 들어온 돈보다 1년 안 되는 기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이제 ETF가 출시 초기에는 출시 첫 해에는 별 재미를 못 봐요. 근데 이제 워낙 비트코인은 좀 예외적인 경우였고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면 2년 차에는 좀 더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 하나, 요게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20일에 네.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 효과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어. 대략 한 20만 달러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혹자는 트럼프 당선에 의한 선반영은 이미 끝났다.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선반영으로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이미 다 빼고 나갔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차익 실현설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네. 비트코인은 이제 P2P로 서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음. 비트코인 부자들은 거래가 종료되면 이제 당분간 팔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겨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네네. 요런 것들을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거래를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데 네. 최근에는 한 1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좀 조정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가격대로 보면 10만 달러 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10만 달러 위에서 또 어떤 재밌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현상이 있었냐면 그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이 있거든요. 네. 옵션 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 시장들에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요.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면 롱, 하락에 베팅하는 걸 숏이라고 네. 하는데 숏 베팅이 10만 달러 위에서 최근에 한 2배 정도 더 많아지는. 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내려갈 것 같아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정고점을 이제 갱신을 하고 네. 10만 8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일시적으로 9만 2천 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요런 이제 큰 하락이 나왔었던 거를 좀 예견됐던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발 가세했던 게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날 이후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매체에서도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고 네. 근데 대표적인 좀 잘못 알려진 그래요? 내용인데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파월은 이제 연방준비제도,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한국은행 네. 같은 그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사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해야 될
법적인 의무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네. 이거 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그거 발언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냐. 왜냐면 네. 마치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파월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뉘앙스처럼 네. 해석을 하면서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음. 왜 그러면 그 기자회견 이후로 떨어졌냐면 네.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변화를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만 해도 50bp 금리를 내리면서 굉장히 지금 금리 인하를 밀어놨던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고용이 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거야라는 신호를 줬거든요. 올해 네. 9월에. 네. 그런데 3개월 만에 사실 이걸 뒤집었어요. 180도. 그래서 이 12월에도 금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25bp를 내렸는데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좀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쵸. 내년에는 이제 긴축을 하진 않더라도 원래 내년에 시장이 이제 예상했었던 금리 인하 폭은 4번을 하는 거였어요. 100bp를 내리는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 50bp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야, 우리가 보기에 물가가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어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9월 달이랑. 네. 9월에는 물가 다 잡았어. 우리가 확신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훨씬 숫자가 횟수도 적고 그리고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구나라는 부분이 확인되면서 사실 이제 그러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갔던 것이지 네. 파월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긴 어렵다. 연준은 비트코인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비트코인 살 이유가 없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건 트럼프에게 진짜 반기를 들고 나가는 건가? 근데 그 이외에도 약간 트럼프의 금융 정책과 파월이 이야기한 것도 반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교통 정리를 했어요. 네.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 사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책무는 두 가지거든요. 고용 안정과 네. 물가 안정인데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트럼프가 뭐 관세를 매깁니까 뭐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의 월권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FOMC 이후에 그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그런 네. 성향의 인사 중에 굴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데 그 양반이 따로 이제 공개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FOMC 이후에 자산 가격이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네. 뭐 주식, 뭐 금 할 거 없이 비트코인 할 거 맞아요. 없이 너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그걸 말할 수 없는 단계지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건 지금 어떤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걸 뭐 올리겠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니네 민감하게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좀 다독여주는 멘트를 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연준과 어떤 그런 힘겨루기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연준도 사실 그거 알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알죠. 근데 사람들 막 자산 가격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 와서 우리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웃기긴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가증스러운 것이 그러니까요. 9월 달에 그럴 거면 왜 50bp를 내렸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잘 못하지만 저는 이제 원래 그렇게 격조 높은 사람이 아니니까 9월이랑 12월이랑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9월에는 누가 당선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렸던 것 같고 12월엔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네. 트럼프 당선됐는데 우리가 막 주식시장 부양시켜줄 필요 없잖아. 약간 이 톤이 저는 읽혀서 그렇게 보셨군요. 네. 예. 자, 그러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산타랠리가 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고백하자면 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좀 포지션을
좀 바꾸고 있고 네. 하루에 몇 번씩. 예. 하루에 몇 번씩. 그러니까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저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팔더라도 네. 굉장히 이제 적은 양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고 음.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거의 코인 가격, 특히 비트코인 가격만 해도 40% 가까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네. 내년부터 연준이 돈을 안 풀 수도 있다라는 게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거의 그 뭐랄까요? 공수부대 비행기에 지금 이렇게 낙하산 메고 있는 게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언제 네.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돼. 특히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넘길 수 음. 있을까를 저도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무지성으로 연말 좋잖아 막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가격이 가는 건데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미 23일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미 23일이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추동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이제 굉장히 기록으로는 가장 큰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1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동안 하루 동안에 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 중에 가장 큰 기록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뭐 이건 정말 사적인 얘기지만 제 신랑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코인에. 네. 근데 얼마 전에 비트코인 영상을 하나 찾아보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네. 오빠 혹시 지금 비트코인 공부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어허. 팔 땐가 보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예. 이제 그럴 수 정말 있고. 다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이다. 고점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트럼프 취임. 네. SEC 그 증권 그 위원장 바뀌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는 그 법안이 통과되는 거. 네. 이런 사실 호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지금 뺐다 괜히 배 아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많죠. 그게 딜레마의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앞에 호재가 보이거든. 네. 있는데 그러니까요.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내가 지금 이거 다 팔면 난 네. 결국 또 10만 달러에 사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전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나온 게 한 두세 번 나왔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사시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그쵸. 마지막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맞아요. 올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엄마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세요. 예. 어머님이. 언제부터요? 뭐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는 숨기시다가 예. 이제 자기도 아리까리 하니까 약간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네.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그냥 시청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면 네. 2024년 이전에 샀다면 네. 그냥 갖고 있어도 된다. 그건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근데 2024년 초에 샀다고 하면 반은 파는 게 맞다. 반은 파는 게 맞다. 이게 초에 저희 샀으면. 엄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복잡하게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이거 왜 이래야 돼? 라는 그치. 질문을 설명을 해줘도 그 대화가 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주는데 올해 초에 샀다라고 하면 반은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막 오르는 걸 보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셔서 사신 분들은 일단 75%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그러니까 더 나중에 더 최근에 샀을수록 빨리 나오는 게 맞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네. 거죠. 왜냐하면 그 상승폭이 되돌려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내년에 전망이 2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이 20만 달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뭉뚱그려서 평균을 낸 게 20만 달러란 얘기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상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통과가 된달지 이러면 저는 5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와우. 근데 이제 그럴 경우의 수도 있고 네. 그거보다 뭐 그냥 12만 달러 정도에서 마감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평균을 치면 20만 달러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평균 20만 달러라고 하면 네.
뭐가 명확해져서 산다고 했을 때도 음. 10만 달러 조금 넘었을 때일 텐데 네. 나쁘지 않다. 그 지금의 그때 다시 들어가도 된다. 불확실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 봐야 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새하는 불면의 밤, 아. 마음고생, 탈모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예.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좀 밤새 저거 장 떨어지는 거 보다가 많죠. 속상해 가지고 제 지금 화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잠을 하루에 4시간씩밖에 못 자는데 아마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광쾌하게 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직업이 이거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정신이 없죠. 저 이거 급 생각났어요. 초보 투자자. 요즘에 신생으로 나오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그 코인들이 일단 나오기로 하면은 이렇게 딱 떠요. 음, 0000 이렇게 네. 떠요. 근데 그게 딱 시작하면 저는 이제 언제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딱 네.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랐다가 네.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코인 시작할 때 딱 올라탔다가 기다렸다가 딱 올라탔다가 그거 먹고 나오면 너무 큰 수익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이 이거 언제 시작하는 거야? 얼마에 시작하는 거야?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못 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허. 요런 거는 진짜 이제 아니 저 시작하는 건 다 공지가 돼요. 네. 공지사항 같은 데 보면 공지가 되고 그리고 뭐 텔레그램에 뭐 몇 가지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굉장히 친한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올라타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가령 하루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5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한 달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 월급이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일 왜 해? 그쵸. 이렇게 돼요. 이게 거짓말 같죠. 정말 이렇게 되고 근데 500만 원 가지고 그렇다고요? 아니 뭐 500만 원이 이제 이게 걸렸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처음에는 사람이 누구나 좀 덜덜 떨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도 있고 너무 큰 돈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마치 도박하는 거랑 비슷해서 마비됩니다. 점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박판에서 보면 뭐 점백짜리 고스톱으로 이제 화투로 네. 시작을 하는데 막 점천, 점만, 점이만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 나중에 이게 되게 무감각해져요. 내가 지금 점 10만 원짜리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생각 못 하고 그냥 하고. 그냥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투자는 반드시 내가 예측 가능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측 가능한 그리고 내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했을 때 그걸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저 얘기랑 똑같아요. 빚내서 코인 사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게 빚내면 그러니까 나는 벌지 않았던 시드머니가 늘어나는 효과잖아요. 빚을 네, 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돈을 사실 벌 능력이 없는데 땡겨서 이걸 키워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마비가 됩니다. 이 회로가. 근데 또 막 이제 시드가 너무 적어 가지고 나는 계속 수익을 못 보는데 네. 하지 말래서 안 했더니 나만 지금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게 나을 그거는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게 가상자산이 계속 갈 것 같다. 암호화폐가 계속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 게 왜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만 지금 한 130% 네. 정도가 많이 올랐죠. 올랐고 네. 우리가 흔히 뭐 복리의 마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의도 가서 전문 투자자들한테 전문 투자자들도 연 20%를 못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 20%를 벌면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거라고 하죠. 네. 대단한 거라고 하는데 내가 한 뭐 연 15%에서 20% 왜냐하면 이 코인 쪽은 이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그걸 10년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거를 잘 생활한다. 돈은 이제 노동소득을 또 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투자에 맞는 요건이지. 그리고 자기 그릇을 보다 넘치는 돈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누구보다 제가 막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뭐 네. 코인 막 100억씩 벌고 이런 분들 많이 오. 봤거든요. 네네. 망가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요? 어딘가에 아우 나 진짜 야무지게 잘 쓸 수 있는데. 어딘가에 되게 쓰게 되고 음. 그래서 저는 본업이 되게 중요하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 또한 본업을 로또 같은 유지하면서 겁니까? 하는 것이 투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 부모님께 팁 좀 드린 김에 네. 그러면 그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보면은 코인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누구는 비트코인만 해라 이러신 분들이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리플까지는 해도 된다 이러시는 음. 분들이 있고 요거 좀 이렇게 지금 어르신들이 보신다, 부모님들 보신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적정선까지만 한번 쭉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리플을 좋아해요. 음.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친구들이 리플 투자를 엄청 많이들 펌핑을 하세요? 하십니다. 왜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2017년에 리플이 한번 네. 한 달에 20배가 오른 적이 있어요. 와우. 근데 이제 그걸 경험했던 사람 못 잊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네. 네, 갑자기 돈이 들어온. 예, 그죠 이제 이 갓 상장에서 몇 100%씩 이상씩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코인들을 그냥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은 계속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 코인을 통해서. 그래서 리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리플은 좀 좋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냐면 일단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제 거의 물러나는 수순이 네. 됐고 지금 SEC랑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SEC가 취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걸 뭐 증권으로 보냐 선물로 보냐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상품으로 보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리플이 원래 기존 금융권 인사들이랑 좀 네. 친분이 많아요. 그래서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리플은 상당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으나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정부에게 달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리플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다. 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인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상관없다. 그러니까 좀 장기로 본다 싶으면 어쨌든 우상향할 부분이기는 하니까. 장기로 보면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훨씬. 그러면 어머님께 추천한다고 하면은 뭐 리플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다. 그렇죠. 네. 근데 하실 거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까지 네. 선을 한번 쫙 그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하시면 되는데 네. 이더리움도 지금 좀 비싸죠. 이더리움도 사실 이더리움은 싸요. 싼데 지금 싸요?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연거푸 이제 전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사실 2021년 대비 지금 전고점은 한 50% 정도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뛰어넘은 상황인데 이더리움은 21년 전고점도 아직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가격이 되게 싼데 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비트코인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지. 비트코인은 양이 한정돼 있고 그렇죠. 이더리움은 뭐 무제한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런 효과는 있죠. ETF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를수록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가격이 높으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좀 더 갈 수도 저가인 있겠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르는 폭은 더 커질 수가 있고 특히 또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비율을 그냥 묻지마로 담습니다. 그래서 그치. 그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조금 더 괜찮을 수는 있다. 근데 한동안은 왜 가격이 안 가지? 답답한 과정을 겪을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 실현은 못할 수, 단기 수익 실현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격은 괜찮다. 그냥 난 뭐 있는지도 몰라. 그냥 까먹을 거야. 이러면 이더리움도 나쁘지 않은 네. 선택이다. 근데 대신에 이제 또 너무 시드를 조금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요 근래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뭐 1,000원 넣어 놓으신 분들 1,000배 올랐는데 지금 네. 까보니까 별
별로 안 되는 아, 거예요. 1,000원이면은 1,000배면은 그래도 꽤 많이. 네. 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부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네. 거기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뭐 1,000억대 부자들 비트코인 하냐 물어보면 거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냐 네. 이랬더니 안정성의 의문을 갖는다. 네. 그게 거래소도 못 믿겠고 음. 그리고 이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안정성도 좀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1,000억짜리 그 부자들은 대부분 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이게 이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100억 이하인 사람은 음. 코인이랑 주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네. 500억이 넘어가는 기점부터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네. 이 돈을 굴릴 수가 없어요. 어.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인제 월가 뭐 블랙록이라든지 음.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인제 주식 60% 음. 채권 40% 이게 인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정석인데 네.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 비트코인을 2%만 넣으면 상당히 리스크가 줄어들고 음. 그리고 또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진다. 음. 그래서 이게 인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자산과 성격이 매우 상이한 뭔가를 하나를 집어넣으면 해칭도 하고. 예, 전체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걸 이제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 그래서 뭐 많이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도 그런 어떤 해지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런지 있으신 분들은 바라건대 20만 달러를 꼭 찍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 때 2배 올라 있거나 이랬으면 또 좋겠네요. 아, 제가 막 2배 요정인가요? 네. 2배. 근데 모실 때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저번에 오셨을 때 네. 그 방송 끝나고 제가 제작진들한테 되게 얘기했어요. 나는 비트코인이 7천만 원대에 오면 그때 사겠다. 그러다 진짜 그때 샀어요, 저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지금 2배 됐잖아요. 그렇죠. 2배 됐죠. 시즌 얼마인지 얘기를 부자가 못할 되셨군요. 네. 못하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부자는 아닙니다, 결국. 네. 인생 역전할 줄 알았는데 인생 여전합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